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함께 해온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사람, 그런데도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계속 만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사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씩 만나는 친구들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직장 일에 치여 살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에 급급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가짜 친구인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깨달음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40년 지기 친구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친구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을 겪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워지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잘못된 사람들과 보낼 수는 없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의 삶이 20년, 30년씩 이어지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예가 아니거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리타분한 말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지고 에너지도 한정적이 됩니다. 그런데 예의 없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치 구멍 뚫린 물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대해도 그 사람은 당신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무례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며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김 씨라는 분이 있는데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예의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만나면 종업원을 손가락으로 부르며 반말을 하고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면 큰 소리로 화를 냅니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리며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약속 시간에 30분씩 늦게 와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교통이 복잡했다며 핑계만 댑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낼 때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자신이 낼 차례가 되면 갑자기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뜹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부끄럽고 무엇보다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예의를 아는 동물이며 예를 모른다면 금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의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본질임을 의미합니다. 예의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 자신도 점점 무례해지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데 이런 스트레스는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큽니다. 그러므로 예의 없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도란 각자가 걸어야 할 올바른 길, 즉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맞는 행동 기준을 의미합니다. 공직자에게는 공직자의 길이 있고 교육자에게는 교육자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는 부모의 도가 있고 사업가에게는 사업가의 도가 있습니다. 이런 도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중에 화를 입게 됩니다. 도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교육자가 학생들을 이용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박 씨라는 분은 공무원으로 30년 근무했는데 은퇴 후에도 현직 시절의 인맥을 이용해 각종 특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녀의 취업을 위해 후배들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고 병원 진료나 관공서 업무를 볼 때도 아는 사람을 찾아 새치기를 합니다. 심지어 주택조합 이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집만 좋은 위치에 배정받으려고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알려지면서 동네에서 평판이 나빠졌고 결국 가족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잘못된 일에 연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그들의 가치관이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욱 원칙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에 휘말리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품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도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구조차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언젠가는 당신도 그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이 없고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자고로 인간미가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공감 능력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치 기계처럼 냉정하고 계산적으로만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힘들 때 위로해주지 않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손익 계산으로만 접근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립니다. 제가 아는 이 씨라는 분이 있는데 40년 지기 친구였지만 항상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아 힘들어할 때도 위로 한마디 없이 치료비가 얼마나 들 것 같냐고 묻더군요. 다른 친구가 자녀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런 건 다 자업자득이라며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할 때도 의무적으로 와서 축의금만 내고 일찍 가버리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도 마치 비즈니스 미팅 같은 느낌이 들어 따뜻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더욱 외로워지고 인생이 메마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욱 따뜻한 인간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라 감정적 교류에 소홀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진정한 마음의 교감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어도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깊은 속마음을 나누거나
진정한 공감을 주고받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관계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정신적으로 메마르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소문이나 비밀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뢰를 훼손하고 친구 사이를 망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욱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이 가벼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항상 불안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털어놓은 속마음이 내일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의 소재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남의 사생활을 캐묻고 들은 이야기를 윤색해서 퍼뜨립니다. 제가 아는 최 씨라는 분은 동네 소식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입이 가벼웠습니다. 어떤 친구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비밀로 털어놓았는데 며칠 후 동네 곳곳에서 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친구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과장해서 퍼뜨려 그 가족이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들은 이야기에 추측을 보태서 말하는 바람에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져 여러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온 동네에 방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동네 전체의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서 인맥이 줄어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때문에 기존의 좋은 관계들이 깨어진다면 그 손실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개인사가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함부로 퍼진다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본인은 별 의미 없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큰 충격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곤란에 처하기도 하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점은 메워주는 것인데 능력이 없고 받기만 하는 친구는 없는 것만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단순히 경제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경험, 네트워크, 정보, 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외로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진정한 친구라면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일방적이고 불균형적이어서 결국 한쪽이 지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정씨라는 분이 있는데 평생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라서 매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은행 업무나 관공서 일도 혼자서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건강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거나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항상 어려움을 겪어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만 하고 도움을 받기만 할 뿐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친구로 지내면 계속해서 요구만 받게 되고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다가 지쳐서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립 의지가 약하고 의존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만 기대합니다. 이런 태도는 본인의 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소의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80년간 진행된 연구를 통해 행복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쁜 관계는 좋은 관계보다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자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위에서 언급한 5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관계를 끊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오랜 인연을 가진 사람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작정 피하거나 냉대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만남의 빈도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사람이라면 2주에 한 번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사람이라면 2달에 한 번으로 서서히 간격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핑계는 건강상의 이유나 가족 일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검진이나 병원 방문이 잦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손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만남의 성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1대1로 만나던 것을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는 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도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속마음을 털어놓을 가능성도 줄어들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민이나 가족사, 건강 문제 등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날씨나 시사 문제 같은 가벼운 주제로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적당히 둘러대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은 어떠세요라고 물으면 나이가 들면 다 그렇죠라고 대답하고 바로 상대방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는 식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연락의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이고 상대방이 연락을 해와도 즉시 답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간단하게 답장하는 것입니다. 길고 자세한 답장보다는 짧고 간결한 답장으로 대화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변화를 눈치채고 불만을 표현하거나 더 자주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가족 일이 많아서, 나이가 들어서 피곤하다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설명하면 됩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직접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결국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입이 가벼운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거나 과도하게 간섭한다면 좀 더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이나 신뢰할 만한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지지를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서로에게 맞지 않는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여러분과 맞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 정리 과정에서 생기는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도덕적이고 원칙이 있는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인간관계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는 뽑아내고 좋은 식물들은 정성껏 돌봐야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울 때는 자신도 되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내가 추구하는 도가 올바른지, 내가 충분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 사회적 관계의 질이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는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우울증과 불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품격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서로를 격려하며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보다는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욱 가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형식적인 만남이나 의무적인 관계보다는 마음으로 통하는 진정한 우정을 추구하세요.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